네, 이제 3과목, 저희 원산지 관리사의 이제 3과목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이제 기본 이론을 마치고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미 그 원산지 결정 기준 말고 2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품목분류 같은 경우, 2과목 품목분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문제풀이 강의를 좀 촬영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촬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3과목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앞에서 지금 드릴 말씀, 앞에 이제 지금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품목분류 그 문제풀이 첫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조금 좀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 너무나도 좋게도 우리 이 시험의 출제 기관인 그 원산지 정보원에서 이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발간을 하고 또 해설도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희가 아무래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시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기출문제를 직접 그 주관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문제집 형태로 이렇게 해설집까지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목차가 있고, 이제 각 목차별로, 목차는 크게 우리 실제 기본 이론 시간에 진도 나갔던 그 챕터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10개년도 기출 문제가 있는데, 제가 품목분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본 이론을 들으시고 바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비추합니다. 그 이유는 당장 이렇게 문제는 내가 먼저 풀어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이론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좀 복습을 하시고, 이제 또 암기할 부분은 우리 시험 아무래도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하죠. 암기하실 부분은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공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교재는 이렇게 가볍게 보조 교재를 두시고, 제가 그 기본 시간에 제공해 드렸던 강의 노트를 위주로 이제 출력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막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그래도 내 실력을 한번 검증하고 싶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풀이 교재로 들어옵니다. 그때 강의를 듣지는 마세요. 이게 최근 10개년인데 뒤에 기출문제 목차에서 보면 뒤에 부록하고 기출문제 있어요. 기출문제 보시면 32회 부터 이 5개의 회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풀지 마시고 각각 이제 보면 이제 그 목차 뒤에 챕터 1, 교재로 봤을 때 1페이지죠. 거기 보시면 챕터 1의 원산지 규정 개요하고 27-2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27회 2번 문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27회 2번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목차에서 그 부록에 있는 기출문제는 32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32회부터니까 우리 뒤에 부록에서 있는 그 기출문제는 여기 지금 보는 이 챕터 1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재를 활용하시느냐, 이 수업과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 방법은 일단 기본 이론을 다 복습하고 암기가 어느 정도 됐다 싶었을 때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복습하는 게 이제 진도에 맞춰서 이 교재로 복습을 합니다. 문제도 풀어봐도 되고 밑에 약간 뭐 답을 가렸다가 이렇게 보고 해설도 보고 이렇게 풉니다. 풀고, 근데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지금 챕터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1페이지부터 쭉 봅니다. 그러면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가 뒤에 부록에 있는 기출문제 32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재에서 봤을 때 8페이지 챕터 1의 8페이지까지는 31회차, 그리고 지금 9페이지부터 32회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8페이지에 있는 부분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32회차부터는 일단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챕터 1이 그렇잖아요. 그 챕터 2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완전 생산 기준 쭉 이렇게 보시면 28페이지에 14번까지는 31회차고 32회차는 15번부터 28페이지 15번부터.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14번까지만 일단 공부를 하는 겁니다. 14번까지만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요. 막 공부를 하고 32회차부터 일단 보지 마세요. 그렇게 어느 정도 복습이 되고 문제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그때 한번 내가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는 겁니다. 25문제를. 그거를 이제 뒤에 부록 17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9페이지부터 실제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이제 한번 시험을 봐보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처음에 바로 문제집에 풀지 말고 처음에는 좀 물론 그 시험지에 표시를 안 하면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연습장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시험지는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마지막 시험을 어느 정도 임박했을 때 이제 문제집에다 직접 풀어보시고 그 전까지는 일단 연습장에다가 따로 풀어보시고 그러면 뒤에 답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만 딱 보고 채점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해설 강의를 총 5회차 촬영을 진행할 거고요. 32회, 33회, 34회, 35회, 36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를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문제에 익숙해져 보시고 그 다음에 32회부터는 직접 풀어보시고 이제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해설 강의에 들어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아니야 나는 문제풀이 강의까지 싹 다 들어버릴 거야 하면 그냥 기본 이론 들으시고 바로 문제풀이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 스타일대로 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품목분류랑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각 문제별로 이렇게 정답률과 함께 이렇게 딱 설명을 드릴 건데 교재를 보면서 풀면서 그럼 이 답의 근거가 뭐냐 하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은 제가 제공해 드렸던 그 강의 노트 있잖아요. 그 강의 노트에 다 담겨져 있을 겁니다. 강의 노트에 담겨져 있는 거에서 딱 답을 발췌할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떼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물론 강의 노트 제공해 드렸던 강의 노트에서 빠졌던 내용, 좀 스킵했던 내용,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실제 시험 기출문제에서 나온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너무 지엽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합격을 위해서 쉬운 부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의 노트에 실제 기본 이론 시간에 좀 스킵하거나 강의 노트에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이 이 지금 기출문제에서 나온다고 하면 제가 그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일단 반영을 해놓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너무 매몰돼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틀렸다고 뭐 합격에 영향을 대단히 미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막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170 교재로 봤을 때는 이제 179페이지예요. 179페이지고 32회 문제. 2023년에 시험이 총 2번 있었는데 여기 5월 달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5월, 11월 이렇게 시험이 2번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6년이죠. 2026년 같은 경우는 2월, 8월에 이렇게 시험이 이제 공고가 났죠. 시험 일자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원산지 관리사 그 딸 때만 해도 1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 4번? 4번? 이렇게 정도 있었는데 이제 거의 1년에 2번의 시험이라는 게 약간 고착화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설은 이제 짧게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뭐냐면 자, 정답률은 75%, 꽤 많은 분들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때 시험은 좀 난이도가 나름 그래도 좀 괜찮다, 평이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하고 이거는 완전 생산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완전 생산 기준 뭐였죠? 우리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기준 체계에서 일반 기준과 그 다음에 품목별 기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일반 기준에서는 또 뭐가 있었어요? 공통 기준과 특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 기준에 들어가는 기준 중에 하나인 완전 생산 기준 중에서 영의 밖 어획물에 대한 규정이 문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교재에 있는 거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건데 보시면 자, 당사국 영역 밖에서 쭉쭉쭉 나와요. 여기서 딱 보시면 ET0 ET0이 거의 같이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ET0이 거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한이유, 한튀르키예, 한영 FTA는 여기 표시한 것과 같이 보통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만약 우리 공회에서 잡았어요. 공회에서 잡았으면 그게 당사국에 등록되어 있고 당사국의 국기만 개양되면 그 배로 잡았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 생산 기준 충족했다는 거로 인정해주겠다는 건데 이 ET0 애들은 뭐예요? 이 ET0 애들은 여기 소유 요건까지. 그래서 ET0은
등록되고 국기 개항하는 것과 더불어 선박의 소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죠. 그래서 ET 0이고 그러면 보기에서 2번, 3번은 날아가 버리죠. 그럼 우리 1번, 4번 중에 이제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 요건의 기준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건 외우세요. 제가 이건 강의 노트에선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50%입니다. 50%. 그래서 50%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